당신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며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불편함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 문장이 은유가 아니라 물리학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생일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낳았고 그 이전에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할 가치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오른손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손을 이루고 있는 것들, 그 살과 뼈와 혈관 속을 흐르는 아주 작은 것들, 그것들 중 일부는 138억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당신보다, 지구보다, 태양보다 먼저죠. 리처드 파인만은 이 사실을 두려움에 가까운 경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폭발한 별에서 왔다고. 그리고 당신의 왼손을 이루는 원자와 오른손을 이루는 원자는 아마도 서로 다른 별에서 왔을 것이라고. 파인만의 실제 발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전하려 했던 것은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열립니다. 만약 당신을 이루는 물질이 당신보다 138억 년 먼저 존재했다면 대체 당신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조용히 스스로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면 지금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영상의 마지막, 앞에 두 질문이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말해둘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 답을 들은 뒤에는 거울을 보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물 한 잔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할 것 없는 물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마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물.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물 분자가 있고 각각의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그 H2O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소 원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나이를 물어본다면 그것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138억 살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주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몇 분 안에 그 상상할 수 없이 뜨겁고 밀도 높은 초기의 불덩어리 속에서 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주 최초의 원소, 그리고 그 수소는 138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존재해 왔습니다. 별이 되었다가, 별이 죽으며 흩뿌려졌다가, 성운이 되었다가, 다시 뭉쳐 태양계가 되었다가, 지구의 바다가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었다가, 그리고 지금 당신의 컵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마실 때 당신은 우주의 첫 순간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 한 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의 숫자로 따지면 그 대부분이 바로 이 수소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당신은 몸의 상당 부분이 우주의 나이만큼 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겨우 몇십 년을 살았다고 믿지만 당신을 이루는 것들은 우주가 태어나던 그 새벽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무언가 이상한 것을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에는 수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뼈 속에는 칼슘이 있습니다. 당신의 피 속에는 철이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탱하는 것은 탄소입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이것이 핵심인데 우주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주에는 사실상 수소와 약간의 헬륨밖에 없었습니다. 탄소도, 산소도, 철도, 칼슘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 어떤 무거운 원소도 없었습니다. 우주는 텅 빈 재료 창고였습니다.
가장 단순한 벽돌 하나만 놓여 있는. 그렇다면 당신의 뼈를 이루는 칼슘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의 숨을 실어 나르는 산소는? 당신이 지금 생각이라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그 탄소는? 파인만은 자연을 설명할 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연이 부조리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우리 취향에 맞든 안 맞든 자연은 자연이 하는 대로 한다고. 파인만이 여러 강의세에서 반복한 취지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실은 우리의 취향에 맞든 안 맞든 이렇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소만 있던 텅 빈 우주에서 중력이 아주 천천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수소가 조금씩 모이고 뭉치고 압축되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압력 속에서 수소 원자들이 서로 짓눌려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켜진 것입니다. 별은 단순히 빛나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별은 우주의 대장간입니다. 그 안에서 수소는 헬륨으로 융합되고 헬륨은 다시 더 무거운 원소로, 탄소로, 산소로, 그리고 점점 더 무거운 것들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별은 수백만 년, 수십억 년에 걸쳐 자기 몸 안에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냅니다. 우주에 없던 벽돌들을 하나씩 불로 빚어냅니다. 당신의 세포 속 탄소, 그것은 어떤 별의 심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수십억 년 전에.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별은 탄소도 만들고 산소도 만들지만 철에 이르면 멈춥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 그러니까 당신의 갑상선을 움직이는 요오드나 어떤 효소 속의 아연, 혹은 장신구로 쓰이는 금 같은 것들, 이것들은 평범한 별의 대장간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철에서 더 나아가려면 오히려 에너지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원소들은 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걸까요? 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답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그 사건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테니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붙잡고 계십시오. 당신은 하나의 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왼손과 오른손은 파인만의 말처럼 서로 다른 별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러 별들의 무덤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별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방금 당신을 이루는 물질의 기원을 따라 138억 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수소는 우주의 새벽에,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심장에서. 그렇다면 이 흩어진 재료들이 어떻게 당신이 되었을까요? 약 46억 년 전, 우리 은하의 어느 평범한 구석에서 죽은 별들이 남긴 먼지와 가스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별들이 살고 죽으며 우주에 흩뿌린 온갖 원소가 뒤섞인 잿더미. 그 구름이 중력에 의해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 중심에서 새로운 별, 우리의 태양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돌던 나머지 먼지들이 뭉쳐 행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구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구는 순수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재활용품입니다. 지구를 이루는 모든 무거운 원소, 그리고 당신을 이루는 모든 무거운 원소는 우리 태양보다 먼저 살았던, 지금은 이름조차 없는 별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당신의 뼈속 칼슘은 태양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잠시 이 사실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당신의 손톱을 이루는 원자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원자에게 지나온 시간을 물어본다면 그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나는 어느 거대한 별의 중심에서 태어났다. 그 별은 나를 품은 채 수백만 년을 타올랐고 어느 날 자신의 마지막을 맞으며 나를 우주로 던졌다.
나는 수억 년을 차가운 어둠 속에서 떠돌았다. 그러다 어떤 구름에 붙잡혀 지구가 되었고, 바위가 되었고, 흙이 되었고, 식물이 되었고, 그것을 먹은 어떤 생명이 되었고, 그렇게 수십억 년을 흐르고 흘러 지금 당신의 손끝에 도착했다. 당신의 손톱 끝에는 이런 서사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 몸의 원자 하나하나가 각자 이런 138억 년짜리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 아주 잠깐 당신이라는 형태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도 당신의 몸 안에서 그 별의 먼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의 고정된 몸이라고 느낍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같은 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몸은 흐르는 강입니다. 당신이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의 일부가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의 일부가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른 생명이었던 원자들이 당신의 세포로 편입됩니다. 당신의 피부 세포는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 새 것으로 대체됩니다. 당신의 위벽은 며칠마다 새로워집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지금 당신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대부분은 몸을 떠나고 완전히 다른 원자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흩어져 공기가 되고 물이 되고 흙이 되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한때 나무였고 바다였고 다른 누군가였던 원자들로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견딜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이루는 물질이 계속 바뀐다면, 물질이 당신이 아니라면 대체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원자가 아닙니다. 원자는 왔다가 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원자들의 배열입니까? 그 패턴입니까? 강물은 매 순간 다른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그 강이라고 부릅니다. 강은 물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것일까요? 당신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잠시 취하는 형태일까요? 파인만은 이 생각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원자들이 하는 춤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은 원자들이 계속 바뀌어도 유지된다고. 어제 나를 이루던 원자들은 오늘 이미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나라는 패턴은 계속 춤을 추고 있다고. 파인만의 관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물건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우주의 별먼지가 잠깐 동안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배열된 것, 그것이 당신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문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물질이 아니라 패턴이라면, 그리고 그 물질이 이미 138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면 그 패턴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패턴은 물질과 함께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우주가 자기 자신을 처음 자각한 것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던져보겠습니다. 138억 년 동안 당신을 이루게 될 원자들은 우주를 떠돌았습니다. 별의 심장에서, 폭발의 잔해에서, 차가운 성운에서, 지구의 바위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원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것들은 그저 물리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죽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원자들이 지구 위에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배열되었습니다. 그 배열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138억 년 동안 침묵하던 우주가 당신을 통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만들어낸 눈입니다. 별 먼지가 별을 올려다보며
나는 저기서 왔다고 깨닫는 순간 그것이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감상적인 비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폭력적인 사건, 아까 미뤄두었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왜냐하면 그 답이야말로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극단적인 우연과 폭력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별의 평범한 죽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재앙입니다.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면 그 별은 자기 무게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안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반동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초신성. 단 몇 초 동안 그 하나의 별은 은하 전체보다 밝게 타오릅니다. 그 극단적인 열과 압력 속에서 오직 그 지옥 같은 순간에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방금 만들어진 원소들을, 그리고 별이 평생 만들어 온 모든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내던집니다. 당신 몸 안의 어떤 원자들은 이런 폭발의 산물입니다. 별이 죽는 그 폭력의 순간에 태어나 우주로 흩뿌려졌다가 수십억 년을 떠돌아 당신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재앙의 후손입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신보다 먼저 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마저 풀어봅시다. 당신이 물질이 아니라 패턴이라면 그 패턴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 처음에 미뤄두었던 그 질문, 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은 138억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원자들이 당신이 된 것은 겨우 몇십 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늙은 것입니까? 젊은 것입니까? 답은 둘 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물질로서의 당신은 우주만큼 늙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으로서의 당신은 갓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라는 패턴은 정말 무에서 갑자기 생겨났습니까?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원자들은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원자들을 특정한 형태로 붙잡아 두는 것, 새로 들어온 원자를 당신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그 청사진,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의 몸을 만드는 설계도는 당신의 부모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설계도는 그 부모에게서 이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면 끊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당신에게 생명을 전한 사슬은 30억 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이 나타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의 당신까지 죽음으로 끊긴 적 없이 연속으로 이어진 하나의 불꽃.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조상 중 단 한 명도, 단 하나의 세포도 자식을 남기기 전에 죽지 않았습니다. 30억 년 동안 수억 세대에 걸쳐 그 사슬의 모든 고리가 살아남아 다음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사슬이 끊겼다면, 그 아득한 옛날 어느 순간 당신의 조상이 되었을 어떤 생명이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당신은 138억 년의 물질과 30억 년의 끊기지 않은 생명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두 개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 교차하는 매듭입니다. 파인만은 죽기 얼마 전 자신이 곧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 담담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번 죽는 것은 지루한 일일 거라고. 태어나기 전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으니 죽음도 그와 같을 거라고. 파인만이 실제로 남긴 취지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 남겨둔 것이겠지요. 태어나기 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이루던 원자들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별 속에서, 우주 속에서 다른 형태로,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도 그 원자들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흩어져서 다른 형태로 점 파임만은 사라졌지만 파임만을 이루던 별먼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중 일부는 지금 당신이 마시는 공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이 문장은 도발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을 이루는 물질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138억 년 전부터 여기 있었고 형태만 바꿔왔을 뿐입니다. 수소에서 별로, 별에서 폭발로, 폭발에서 먼지로, 먼지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당신으로. 어느 것도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주가 자신의 재료를 끝없이 다시 배열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루는 패턴, 그 생명의 불꽃도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30억 년 전에 켜져서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새로 시작된 불이 아니라 아득한 옛날부터 이어져 온 불이 당신이라는 심지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 영상 전체를 뒤집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잠깐 살다 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138억 년에 걸쳐 스스로를 조립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순간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탄생이란 없던 것이 생겨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존재해 온 우주가 처음으로 눈을 뜨고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도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잠시 한 형태를 취했던 우주가 다시 무수한 형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억 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별 속에, 우주의 새벽 속에, 끊기지 않은 생명의 사슬 속에. 당신은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당신은 138억 년째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문장 속 지금 막 소리내어 읽히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오늘 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저 위의 별들 중 어떤 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 빛은 죽은 별이 보낸 마지막 편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원소가 우주로 흩뿌려지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다른 무언가가, 다른 누군가가 될 재료로 당신은 별을 올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어쩌면 별이 당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우주가 스스로를 자각하는 방식이라면 우주는 지금 당신을 통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